자,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이론은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한꺼번에 좀 혼재돼서 나오는데 일단 그래서 먼저 그냥 바로 수식부터 써보겠습니다. P1 x equal f a 더하기 f prime a x minus a. 자, 이게 1계도 테일러 근사다항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 수식을 이해하시려면 각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P1하고 지금 F 이런 거는 지금 괄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함수겠죠, 함수. 근데 P1이라는 함수 자체는 1계도 테일러 근사 다항식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P1은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F는 도대체 얘가 중요한 함수 같은데 이 F와 F'이라는 요 지금 기호들 있죠? F라는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텐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함수예요. 글씨 잘못 쓰고 있네요. 근사하고자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근사라는 말을 제가 붙였잖아요. 그죠? 이 테일러 다항식은 뭔가를 근사하려는 기능을 한다. 그런 정도를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x라는 기호랑 a라는 기호인데 x는 언제나 우리 미지수로 쓰잖아요. 그죠? 미지수 기호예요.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어떤 상수 같은 그 숫자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알고 있는, 값을 알고 있는 값이에요. 자, 그렇게 4개의 기호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쓰면 P1 X 다시 한번 쓰면 equal F A 더하기 F prime A X minus A예요. 자, 그러면 이 P1이라는 F 함수에 대한 근사 함수는 X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지느냐? F라는 함수의 A라는 값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F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A라는 값에서의 값, 즉 미분계수 F라는 함수의 A라는 값에서의 미분계수 곱하기 X라는 미지수 빼기 A의 곱. 이게 근사다항식이다. F라는 함수를 X라는 미지수 값에서 그 함수값을 계산해주는, 근사해주는 근사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여러분 역시나 말로 제가 다시 풀어 써줘도 이해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이 축이 이제 입력 변수축이죠. 입력 변수축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P1이 뭐랬죠? F 함수를 근사하는 함수랬어요. 근사. 함수를 근사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맨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온 수학에서는 언제나 함수 f, x equal 뭐 ax 제곱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f라는 함수 자체에 대한 수식을 주고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점 이 함수에 대해서 뭐 미분을 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이 함수의 뭐 이 fx가 무슨 어떤 값 c를 만족시키는 뭐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풀든지 그런 식으로 언제나 일단은 함수의 수식을 써놓고 시작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함수를 근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게 잘 가늠이 안 될 텐데 사실은 여러분 실생활에서는 함수의 수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인데 더운 날이라서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었어요. 이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겠죠?
지금이라는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갈 텐데 에어컨을 틀고 나서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딱 에어컨 틀었을 때 아우 더웠었어요. 그때 집에 뭐 한 31도쯤 그때 에어컨을 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함수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 있나요? 여기서 뭐 사인 모양으로 이렇게 온도가 변할 건가요? 아니겠죠?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뭐 온도가 떨어질 것 같죠? 온도가 떨어지긴 하겠는데 걔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떨어질까요? 어떻게 떨어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적당히 이제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떨어지진 않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급격히 떨어지다가 좀 뭐 이렇게 좀 에어컨 작동이 이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조금 약해지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또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즘 에어컨들은 다 그 현재 온도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제 기능이 조절되고 그러기도 하죠. 막 확 온도를 내렸다가 좀 추워지니까 그 다시 그 모터가 좀 살살 돌면서 그러면서 좀 온도가 다시 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살살 오르다가 또 온도가 좀 올랐다 싶으면 에어컨 확 틀어가지고 또 온도가 떨어지고 또 살살 오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온도가 실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온도가 달라지는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매분, 매초 이걸 측정해서 그림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매분 측정치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측정치는 우리가 특정 몇 분 몇 초에 대한 특정치를 이렇게 점으로 그려나갈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저분할 거라고요. 얘네들을 선으로 이어봤자 함수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우리가 뭔가 값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은 간단한 어떤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f라는 것이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알 수 없는 함수. 근데 알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함수를 안다고 할 때 사실은 뭐 이 사이사이 매분 매초 뭐 매 순간마다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내가 1시간 후에는 온도가 얼마나 낮아져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1시간 후 요 시점의 온도가 얼마가 될 거냐. 나는 이것만 알고 싶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함수를 알고자 한다 할 때 어떤 수식을 전부 다 알고 이 함수의 모든 값을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수식을 그대로 그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 그냥 F 1시간 후 딱 요거까지만 알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F 지금의 함수값을 아는데 1시간 후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거냐. 딱 그거 두 개만 알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 테일러 근사 다항식인 겁니다. 그래서 A가 뭐겠어요? A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뭔가 측정 가능한 어떤 입력값에 대한 함수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측정 가능한 입력값인 거예요. 측정 가능한 입력값에 대한 함수값이 FA예요. 그리고 F'A는 측정 가능한 지금 현 순간 어떤 뭔가 어떤 입력에 대한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미분계수를 측정하는 쉬운 방법은 그냥 A 순간의 어떤 값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A로부터 아주 근사하게 근사하게 A로부터 아주 조금 살짝 그 변한 지점에서의 다시 한번 함수값을 계산해서 걔네들 사이에 차이를 계산하는 건데 뭐 그런 방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이 함수의 도함수는 이거다. 도함수 자체 수식은 몰라도 이게 이 함수의 도함수고 우리는 그걸 A라는 입력에 대한 그 함수값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다 가정을 하고 F'A도 알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A를 알죠? FA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F'A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 전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시 쓰자면은
다시 쓰면 f 프라임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a 곱하기 a 더하기 f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x라는 입력 변수에 대해서 얘가 기울기가 되고 얘가 절편이 되는 그런 직선식입니다. 자, 그 직선식을 사실은 이 상태에 이렇게 쓰여 있을 때 그 직선식을 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우리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볼까요? 그래서 자, 요게 f x라고 치고 얘가 x라고 칩시다. 자, x라는 변수, x는 변수인데 a라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 fx가 측정 가능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이 a라는 지점의 어떤 함수값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이 f예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f 프라임 a를 알아요. 근데 우리 미분계수는 뭐예요? 어떤 f라는 의미의 그 모르는 미지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생겼을 때 f 프라임 a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a는 이 접선의 직선을 그죠? 이 접선에 이렇게 이 접선 이 함수의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a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울기가. 그러면은 x 지점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 지점은 여기다. 요 x 지점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함수값은 요거였겠지만은 우리가 그 요 테일러 근사 다항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x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fa 더하기 요 값 더하기 요게 fa a 값에다가 f 프라임 a만큼 기울기로 x와 a 사이에 요 간격만큼 요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임 요 지점. 그래서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요만큼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한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요 높이 얘가 결국 뭐냐면은 테일러 근사 다항식의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보면 실제 fx랑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a라는 지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x라는 지점 근방에서의 실제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거랑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테일러 근사 다항식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x라는 지점까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x라는 지점에 f 함수의 값을 근사한 근사 다항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x가 a로부터 꽤 좀 거리가 멀었었죠. 근데 우리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봐요. 확대를 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a라는 지점에 대해서 훨씬 더 확대돼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a 지점 부분에서 함수값이 확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프였죠. 이 상황에서 다시 방금 전에 그 똑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서 보면은 지금 여기 A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다시 그리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X가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를 여기쯤 잡아보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 이 a 지점에서의 함수값 fa랑 그 다음에 실제 x값에서의 함수값 한 여기 정도 되겠죠. 걔랑 요게 요점, 요 노란 선 위에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다시 그릴게요. 보라색으로 찍은 요점, 얘가 이제 테일러 근사다항식을 가지고 예측한 T1 X값이고, 요게 우리가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선 그냥 안다고 가정하고 그려봤을 때의 실제 함수값 X라는 지점에서의 실제 함수값 f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라는 지점 근방에서는 이 테일러 1궤도 근사다항식을 쓰면은 얼추 비슷하게 이 A라는 기준점 A 근처에 미지수 X 미지 입력 X의 함수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다,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1궤도 테일러 근사다항식을 그림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놔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미지함수 x 자체가 f 자체가 이렇게 어떤 직선이 아니면 무조건 이런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궤도 근사다항식을 가지고는 충분히 정확한 근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요 f'A라는 요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만 딱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날수록 이 변화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좀 더 완만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정된 기울기만큼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이 1궤도 근사다항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그걸 기울기로 생각을 해서 근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 기울기 자체를 잘 잡을 수는 없을까? 이 기울기 자체가 결국은 지금 이 있는 요 기울기, 요거 A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X라는 지점에서의 요 기울기랑 이 두 개 정도 사이가 되는 어떤 요런 기울기가 있으면은,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서의 더 완만한 기울기랑 사이에 실제로 이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여기 A라는 점과 X라는 점을 지나는 중간쯤 되는 기울기가 있으면 그럼 근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간 되는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결국은 f'A라는 걸 자체를 그냥 A라는 지점의 미분계수로 놓고 걔만 갖다가 이용을 하려니까 뭔가 좀 부정확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이거 자체를 좀 더 근사를 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쯤 되는 좀 더 정확한 기울기를 근사를 통해서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보다 X를 우리가 근사하고 있으니까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X라는 점 근처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걔도 이 똑같은 근사다항식을 쓰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f'이라는 함수를 우리 아예 g 함수라고 다시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g의 x를 우리가 근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g의 x를 우리 ga 더하기 g 프라임 a x-a라고 또 다시 그냥 일계도 근사다항식을 이제 f'이라는 다른 함수에다가 또 적용을 해서 우리 f'a보다 여기 차라리 x에서의 차라리 요거보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x에서의 미분계수인 f'x를 얘를 여기다가 차라리 요 f'a 대신에 f'x를 대신 얘를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근사식을 썼는데 요 근사식을 써놓은 거에다가 다시 g를 f'으로 바꿔 넣어보면은 f'x equal f'a 더하기 f'에다가 프라임이 하나 더 붙은 거잖아요. f2'a가 되는 거고 x-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이렇게 있는데 f'a 대신에 f'x를 대입하자고 생각을 하고는 그 f'x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측정 가능한 기준점인 a에서의 미분계수와 이계도 미분계수를 이용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신 대입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계도 근사다항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를 다시 쭉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계도 근사다항식이 됩니다. 제가 너무 흰색을 아무 의미 없이 쓴 것 같은데 다시 좀 원래 우리 쓰던 색깔로 돌아가서 2계도 근사다항식 어떻게 되냐면은 p2x라고 쓰고 equal fa는 여긴 그대로고 f'a 대신에 얘만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f'x를 대신 대입해야 되는데 f'x는 어떻게 됐냐면은 f'a 더하기 f2'a 곱하기 x-a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랑 곱해져 있었어요? x-a가 곱해져 있었죠? 이게 자리가 좀 없네요. 다시 좀 작게 써볼게요. 정리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넓게 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p2x는 fa 더하기 f'x를 이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이거 다시 다 쓸까요? f'x x-a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fa 더하기 f'a 더하기 f2'a 곱하기 x-a 그 다음에 x-a가 이렇게 곱해져요. 얘는 또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fa 더하기 f'a 더하기 죄송해요. f'a 곱하기 여기 x-a가 이렇게 곱해지고 그다음에 더하기 f2'a 그 다음에 x-a가 두 번 곱해지니까 x-a 이렇게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계도 근사다항식인 것 같아요, 일단.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a라는 점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기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a를 여기 p2에다가 대입을 해도 이 식이 잘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2A는 FA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P2의 1궤도 미분의 A라는 지점의 그 미분 계수는 F'A랑 같아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 아까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은 체킹을 좀 해보자 이거죠. 일단 P2A는 뭐가 될까요? 여기 x 대신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a 요항 날라가고 또 a-a 제곱 이항 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우변에는 남는 게 fa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P2 도함수 P2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하고 걔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F'A랑 같아야 되는데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P2X를 미분하면 이 식을 미분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FA는 우리가 측정한 상수니까 걔는 지워지고 F'AX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F'A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남냐면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2가 밖으로 나가고 2F2'A 나가고 그 다음에 X-A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 X 대신에 X 이퀄 A를 대입한 거니까 A-A에서 이 항은 없어지네요. 그래서 F'A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계도 미분항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F2'A라는 것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우리가 쓴 거니까 P2를 두 번 미분하고 A를 대입한 이 미분 계수가 얘가 과연 F2'A랑 요거랑 같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P2A 요식 자체를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한 게 얘를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x에다 a 대입하면서 없어졌던 요 항만 살아남아요. 얘는 뭐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봤자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f2' a 그 다음에 x 하나 남아있던 거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가 끝입니다. 이 f2'a x 그 다음에 x에 대한 미분이 이렇게 되니까 x만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얘가 P2'A는 F2'A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 2라는 게 붙어 있네요. 아니 P2는 F를 근사하려는 함수인데 이게도 미분항도 같아야 되지 않겠냐. F라는 함수랑 P2라는 함수가 완전히 같다면은 기준점 A에서는 이게도 미분도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2라는 개수가 잘못 붙어 있네. 얘가 붙어 있으면은 같지가 않잖아요. 얘랑 얘가 같지가 않으니까 2를 없애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애당초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계도 테일러 근사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2계도 근사 다항식뿐만 아니라 3계도, 4계도, 5계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차수를 올려가면서 근사 다항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계도, 2계도 테일러 다항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그걸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P1 1계도 테일러 다항식은 F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근사하려는 1계도 테일러 다항식인 거죠. 근데 A라는 기준점, 측정이 가능한 F라는 미지 함수에 대해서 A라는 측정이 가능한 지점을 기준으로 X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값을 근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측정 가능한 F 함수값 더하기 F 프라임 A 역시나 A라는 측정 가능한 지점에서 측정한 미분 계수 그 다음에 곱하기 x-a 이렇게 됐었고요. P2x는 P1x랑 똑같은데 뒤에 항이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x-a 더하기 f2'a x-a였는데 여기 분모에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2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P1에서 P2로 넘어갔듯이
P2에서 P3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P1에서 P2로 넘어갔던 게 제가 설명드렸던 원리가 뭐였냐면은 여기 F 프라임 A 얘 자체를 좀 더 근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자체 P1에 있던 F 프라임 A 자체도 또 다시 어떤 P1스러운 이 테일러 근사 다항식을 써서 근사를 해볼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 자리 F 프라임 A 대신에 F 프라임 X를 대입하고 F 프라임 X를 테일러 근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를 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여기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F2'A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제 F2'A 대신에 F2'X를 대입하고 얘가 F2'A 여기 테일러 근사다 항식 쓴 거랑 똑같이 얘 더하기 F3', 2'을 한 번 더 미분한 거 AX-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신 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F2'A, X-A 요 항이 살아남지만 여기 하나 항이 더 붙는 거겠죠. F3'A 그 다음에 X-A 요거 제곱을 빼먹었었죠. X-A의 3승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러니까 항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테일러 다항식은 근사 다항식인데 A라는 지점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근사식이니까 A 지점에서는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 근사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3A를 우리가 P3X를 만약에 이제 3개도 테일러 근사 다항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또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 FA 더하기 F 프라임 A X-A 더하기 2분의 F2 프라임 A 그 다음에 X-A 제곱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제 2분의 F3 프라임 A 그 다음에 X-A의 3승 이렇게 요거를 대입해 가지고 여기 세 번째 항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했는데 과연 이 P3X라는 이 F 함수를 근사하는 함수가 A 지점에서는 다 등식이 성립하는지 이 P3 그대로 X에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X에 A를 대입하고 1궤도 미분을 취해도 2궤도 미분을 취해도 3궤도 미분을 취해도 이 F라는 함수의 1궤도 미분, 2궤도 미분, 3궤도 미분과 같다는 등식이 계속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3A, 이제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X에 A를 대입하면 요 항들은 사삭 지워지면서 여기 우변에는 남는 게 FA만 남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즉, 기준점에서의 이 근사식의 함수값은 원래 우리가 지금 근사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함수의 측정 가능한 AS 측정된 함수값하고 같다. 거긴 좋습니다. P3 그 다음에 프라임 이 X에 대한 이 P3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FA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여기 X의 그 X 1차식 곱하기 F'A에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2분의 F2'A 곱하기 X-A의 제곱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2가 튀어나가고 그래서 2분의 2 F2'A 그 다음에 X-A만 남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항 2분의 F3'A 그 다음에 여기 3이 튀어나오죠. 3, 그 다음에 X-A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X equal A를 대입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X에 A 대입하니까 요항 없어지고 요항 없어지고 남는 거는 F'A 이렇게만 남습니다. P3'X에다가 대신에 A를 대입했을 경우에 F'A랑 같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바였죠. P3 2'X에 한 번 더 또 이제 2궤도 미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미분했던 그러니까 1궤도 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겠죠. 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F2'A만 남고 여기 X에 대한 거 F2'A만 남고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2가 하나 더 튀어나가면서 2가 되고 F3'A 그 다음에 X-A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X에 A를 대입하면은 요 두 번째 항이 없어지고 F2'A만 남습니다. F2'A 역시 마찬가지로 P3X라는 함수를 이계도 미분 취해서 X에 A를 대입해도 F2', F의 이계도 미분에다 A 지점에서의 F의 이계도 미분이랑 같으니까 기준점에서 요거 두 개가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마지막 3', 여기 F3'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P의 3'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아까 얘네 둘은 약분됐었고 3 곱하기 F3' A 그러고 끝이죠. 얘가 이제 미분의 끝입니다. 근데 보니까 P3이라는 함수는 세 번 미분했을 때, 3개도 미분했을 때 F를 3번 미분한 거랑 A 지점에서는 같아야 되거든요. X가 A라고 했을 때 요거 둘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P3, 3'A equal F3'A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 앞에 3이라는 게 붙어 있네요. 이 3을 그러면 없애줘야 이 등식이 계속 성립하겠죠? 3을 없애주려면은 애초에 여기 분모에 3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면 그리고 좀 더 표시가 잘 되게 여기 3이 하나 더 붙어 있었으면 여기 3이 하나 더 붙어서 뭐 얘네 둘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 3이 하나 더 붙었으면 또 이렇게 약분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3이 하나 더 지금 주황색 3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고 해서 이 앞에 1계도 미분, 2계도 미분 항들이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3을 붙인 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3계도 미분 항들이 서로 둘이 같아지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3계도 테일러 근사 다항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계도, 3계도 얘네들을 보시면은 뭔가 좀 생긴 게 비슷합니다. 2계도 근사 다항식에서 추가되는 항은 F의 2계도 미분 A 지점에서의 F의 2계도 미분 개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붙어 있어요. 3계도 근사 다항식 항에서는 3계도 미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A의 3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equal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 팩토리얼 분의 1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4계도 미분항이 추가되는 4계도 근사 다항식을 만들 경우에도 그 분모에 이게 지금 매번 미분할 때마다 항이 하나 추가되는 거에 분모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4계도 근사 다항식을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3 팩토리얼 F 4 프라임 A 그 다음에 X-A의 4승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잘리네요. A의 4승. 근데 얘를 이제 P4라는 함수를 추가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P4 함수. 얘는 4계도 미분한 게 얘랑 같아. P4의 4계도 미분과 얘가 그대로 같아야 되는데 얘를 이 항을 그러니까 P4를 4계도 미분하면 살아남는 항은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항이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돼요? 4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3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약분이 돼야 얘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팩토리얼로 끝나면 안 되고 4팩토리얼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이라는 거는 얘기는 무슨냐면은 모든 임의의 n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n개도 테일러 근사다항식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Pn x equal a라는 기준점에서의 fa 더하기 fa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f'A x-a 더하기 f2'a
나누기 2 팩토리얼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계속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미분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시그마를 가지고 간략하게 표시를 하자면은 n i 이퀄 0부터 n까지 f의 i개도 미분 a 나누기 i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의 i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i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i가 0일 때는 x 마이너스 a 0승이니까 그냥 1이고 f는 미분을 전혀 안 했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1이거든요. 그러면 요항이 나오고 i에다 1을 대입하면 요항이 나오고 i에다 2를 대입하면 2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항이 다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드 테일러 근사다항식은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f라는 함수 자체,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f'도 있고 f2'도 있고 fn' 등등 n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근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 함수 자체가 n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일러 근사다항식이라는 것이 이제 뭐 n개도 근사다항식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미지 함수 f라는 것을 근사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거나 한번 그 함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미지의 함수를 근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 함수 수식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테일러 근사다항식 이론이 맞는지를 한번 시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도 함수식을 쓸 수 있는 알고 있는 함수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fx 함수를 알고 있는 거를 갖다 써보는 거예요. 뭐 ex라고 합시다. 제일 쉬운 함수 ex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함수 이제 어떤 f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준점 a가 있어야 됩니다. a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a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냥 편의상 a를 뭐 1이라고 하죠. a 1.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제 p1x인데 이 x가 a 부근에 x여야 된다는 거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a로부터 너무 멀어지면은 근사 자체가 그렇게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부근에 있는 x에 대해서 지금 1개도 근사다항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p1x는 일단 어떻게 됐었냐면은 fx 죄송합니다. fa 더하기 f'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였어요. 근데 fa는 어떻게 돼요? a는 1이니까 2의 x승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2. 그 다음에 f'A는 뭐예요? f'x는 지금 여기 역시나 2의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A는 그냥 또 2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x를 아직 안 정했죠. 자, 이제 x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 x에다 1.1이라는 숫자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1 마이너스 1 a는 1이었죠. 그럼 이퀄 2 더하기 0.1 2일 겁니다. 자, p1 이라는 함수, 이 근사다항식에 1.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얘인데 얘가 뭘 근사하려는 거예요? x라는 지점에서의 f 함수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f 1.1 얘 1.1승이랑 얘랑 얼마나 가까운지, 근접한지, 근사가 정확한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직접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뭐 계산기를 써보면 되는데 우리 요거 제가 그냥 훅을 가지고 exp 1.1 그럼 바로 나오죠. 3.00416 3.00416 뭐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에 자 2의 1승 2.71828 2.71828 얘는 equal 2.71828 그 다음에 0.12는 이거에 더하기 0.271828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둘 더하면은 이거 곱하기 1.1이나 마찬가지죠. 2.99011 2.99011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얘랑 오차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0.01을 더하면은 3.00011 되겠죠? 00416가 한 0.014 정도 되네요. 오차가 얘네 둘 사이에 오차는 0.014 정도가 됩니다. 0.014라는 게 이 전체 숫자가 3이니까 3의 3분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굉장히 작은 한 그 0.3%, 0.4% 정도만 오차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근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1궤도 근사다항식에 대해서만 봤잖아요. 2궤도 근사다항식까지도 볼 수 있고 n궤도 근사다항식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죠. 좀 더 이제 빨리 계산해 보죠. P2는 어떻게 되냐면은 2 더하기 0.1, 2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여기 있잖아요. x-a의 제곱은 이제 1.1-1, 즉 0.1의 제곱입니다. 0.1 제곱하면 0.01이거든요. 더하기 0.01이고 우리 f2'a 해봤자 역시나 2의 x는 계속 미분해도 계속 2의 x니까 역시나 2의 x인데 x에 a를 대입해야 되고 a는 1이니까 역시나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2분의 1이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구글 계산기를 가지고 2의 1승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0.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0.01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자 3.0037 값을 복사해 3.00370 3.00370 얘랑 오차가 훨씬 더 줄였죠? 0.0004 정도 0.0004 오차가 0.0004가 됐습니다. 아까 0.0014 정도 됐던 오차가 0.0004가 됐어요. 오차가 확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n궤도 테일러 근사다항식에 항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근사가 더 정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P3, P4까지도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근사가 정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테일러 근사다항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값을 근사하는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18.3절 이계도 테일러 근사다항식에 대한 그 부분에서의 연습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x라는 함수의 1궤도 미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x는 보면은 이제 무엇에 대한 함수냐? 요 t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x의 함수값은 2입니다. 그 다음에 x의 도함수는 x 더하기 루트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A번 문제는 이 x 함수의 테일러 1궤도 근사다항식의 0.2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0.2에 대한 함수값을 먼저 계산하려면 근사다항식부터 써야겠죠. P1x라는 P1이라는 것부터 써야겠죠. 이거 P1은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함수값을 아는 어떤 입력값을 기준으로 근사다항식을 작성을 해야 되죠. 함수값을 아는 값이 입력값이 요겁니다. 즉 0인 거죠. 이 0이라는 값을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a라고 불러온 그런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근사다항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a 더하기 그 다음에 1궤도 근사다항식이니까 1궤도 미분 즉 1궤도 도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x 닷 여기 있습니다. x 닷 요 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x 닷도
a에 대한 미분 계수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요 위에 이 도함수 식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a가 아니라 어쨌든 t에 대한 함수이니까 x.t 이퀄 여기도 xt 더하기 루트 t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냥 생략을 한 거죠. 괄호 t를. 그래서 xa 더하기 x.a 근데 x.a에다가 뭘 곱하나요? t-a를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계도 근사 다항식을 쓸 수 있고요. 근데 a에다가 이제 0을 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 0 더하기 x.0 곱하기 t-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0은 요거 값을 지금 알려준 거 대입하면 되죠. 2고 그 다음에 x.0은 얼마예요? 지금 x0 더하기 루트 0 더하기 1이니까 1 얘는 얘가 또 2였으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가 뭘 곱해야 돼요? 이제 요 p1t를 지금 무슨 값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어요? t 이퀄 0.2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0.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 곱하기 0.2니까 2.6이 되는 겁니다. 자, B번 문제는 이 1궤도 도함수 x.t에 대한 미분을 한번 더 수행해서 x2. 이제 t를 계산을 하자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x.t에 대해서 d dt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변을 똑같이 미분해주면 x.t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t 플러스 1은 미분하면은 플러스 t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니까 루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은 미분해봤자 그냥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상황에서 C번 문제는 이 상황에서 C번 문제는 이제 요 1궤도 근사다항식이 아니라 이제 2궤도 근사다항식으로 이제 차수를 높이라는 얘기죠. 자, 차수를 높이려면은 우리 좀 밑으로 내려서 일단 C번 문제는 P2를 쓰라는 거죠. 근데 T에 대한 근사다항식 무슨 함수를 근사했느냐? X 함수를 근사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X a인데 a가 0이죠. 그러니까 바로 a에다 0을 그냥 대입을 해줍시다. x0 더하기 x.0 곱하기 t-0 더하기 x2.0 곱하기 t-0의 제곱 그리고 x2.0에는 분모의 2팩토리얼 2분의 1 들어간다. 이렇게 2개도 테일러 근사 다항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x0, x.0, x2.0 그리고 t에다가 값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t 이퀄 언제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어요? 0.2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죠 여전히. x0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이퀄 2. x.0은 방금 전 A번 문제에서 계산했죠. 3. 그 다음에 x2.0은 B번 문제의 수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B번 문제에서 보면은 x2.0을 계산하려면 이퀄 x.0인데 x.0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3이고 더하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루트 0 더하기 1 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는 3.5입니다. 그래서 x2.0이 3.5니까 여기다가 3.5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3 곱하기 0.2 이건 사실 여기까지 계산한 거 지난 A번 문제에서 계산했죠. 여기는 2.6이고 더하기 뭐만 해주면 됐냐? 2분의 3.5 곱하기 0.04인데 그러면 0.02 곱하기 3.5죠? 그러면 0.07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6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18.3절 연습 문제 6번입니다. ht는 sin 2t 더하기 코사인 3t 일 때 t 이퀄 0 부근에서의 이계도 근사다항식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뭐부터 계산을 해야겠어요? 도함수들 1계도 2계도 도함수들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h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h 프라임 t
1계도 도함수는요. sin et를 미분하면은 2 코사인 et 되겠죠?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sin 3t에다가 3이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3 sin 3t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계도 도함수고 2계도 도함수는 위에 바로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4 sin 2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코사인 3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도함수들을 이용해서 p2t equal ht 더하기 h 프라임 t 마이너스 자 이제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요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야 될 텐데 t equal 0 부근에서라니까 이 0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함수값을 아는 어떤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함수들은 그 기준값에서의 도함수 값들이죠. 근데 그게 0이래요. 그러니까 0, 0, t-0 플러스 h2 프라임 0 나누기 2 팩토리얼 t-0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값을 안다고 함수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는 그 특정 어떤 뭐 저는 계속 a 값이라고 부르고 교재마다 이름은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값을 가지고 그 기준값에서의 도함수 값들 미분계수들을 우리가 근사다항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지금 함수가 3개가 있죠. 이 3개의 함수에다 각각 t equal 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sin 0은 0, 코사인 0은 1이죠. 여기 보시면 sin 여기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sin 0 더하기 코사인 0이니까 h0은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요. 코사인 0 1이니까 이제 2 곱하기 1이 된 거죠. 사인 부분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h.0은 2입니다. 그 다음에 h2 프라임 0은 얘는 사인 부분 날아가고 코사인 부분만 남는데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9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다시 쓰면 이퀄 1 더하기 2t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9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사다항식을 구한 이후에 얘를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t가 0 부근에서 어떤 값을 입력값을 가질 경우에 이 다항식을 가지고 계산된 함수값이 실제 우리가 근사하려던 이 h 함수랑 비슷한 값을 도출을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뭐 t equal 0.1 뭐 t equal 0. 마이너스 0.05 뭐 이런 값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하면 나올 테니까 그런 값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근사가 꽤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t 값이 0에서부터 멀어지면 부근이라는 이 전제를 위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사가 전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일러 근사다항식의 어떤 그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